자, 이번 소식은 뉴스탑10 단독 뉴스입니다. 2위와 4위 상위권 소식들인데 동교동계가 신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친노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빨리 천정배 의원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 동교동계의 움직임이 일단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재보선 후폭풍, 거기에 따른 동교동계 움직임. 네. 어떤 건가요? 우선 그 동교동계로서는 그 4대 0이라는 그 전패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광주에서도 아주 참혹하게 버림을 받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광주 민심이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에 대표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과거 그 DJ의 뿌리를 둔 정치 세력으로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천정배 의원이 지금 이른바 뉴 DJ를 내걸고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겠다. 내년 총선을 맞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정작 그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 대표는 어떤 그 사퇴에 대해서 일절 그 말하자면 사실상 거부를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떻게 당 내의 그 새정치연합 내의 또 그 밖의 그 제 정치 세력을 묶어서 어떤 그 향후의 호남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명실상부한 정권 교체를 위한 제1야당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동교동계 전직 의원 제가 오늘 오후에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건너가고는 지금 서울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5일날 돌아오니까 한번 모여서 의견을 한번 서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죠. 논의를 해야죠. 지금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론도 있고 신당론도 있고 새롭게 부각된 전정대 세력 그런 그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당대 때부터 신당론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동교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권노갑 고문이 대통령을 모셨고 경험과 경륜이 있고 또 한 번은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이 박지원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의견을 좀 종합해서 내놓는 것이 그것이 동교동의 목소리 아니냐. 그 두 분은 이호 여사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이런 주장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네. 신당 논의는 할 수밖에 없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당 논의에 참여할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네. 취지고요. 네. 그리고 권노갑 고문 박지원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해서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우선 이호 여사와 함께 그 당내에서는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당 밖에서 이제 권노갑 고문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호남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저 민심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사실 동교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세력입니다. 네. 이분들이 현재 현역 의원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연부역강한 또 다른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과연 동교동계가 주도해서 끌어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얼마나 선이 넓게 그어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 세 분이 협의를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하나의 큰 파장을 미치는데 중요한 하나의 추동력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이현종 의원께 네.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4대 0으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사실 동교동계 움직임 이게 호남 민심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뭐 동교동계라고 해서 사실은 아까 박성훈 논설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동교동계가 현재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그러한 조직인가 이제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땐 조금 저는 뭐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은 결국 기존의 어떤 그 새로운 변화들, 이 새로운 변화들을 사실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과연 그것이 동교동계가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또 한편 저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 대한 어떤 기득권 수호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천정배 의원의 당선을 통해서 호남에 뭔가 정치적이 바뀌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교동계가 어떻게 하면 현재 자기들한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포커스도 맞춰져 있는 예.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퇴행적 논의도 사실 저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여기 보면 인터뷰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는 선거에 지고도 호남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동교동계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이 인식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동교동계를 비롯한 호남 의원들과 그 비노계들이 많죠. 예. 그리고 친노계와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정치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그 대표에게 지금 뭐 쇄신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원내대표를 비노계로 추대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걸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아마 앞으로 이 호남 의원들이 만약에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의 생각대로 밖에 뭉쳐서 행동을 한다면 문재인 의원과 분화는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예. 갈라설 것이다. 이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예.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도 동교동계하고는 약간의 앙금은 다 있거든요. 네. 과거에 정풍운동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 천신정이 정풍운동을 한 바람에 권노갑 씨가 당시에 이제 일선에서 후퇴를 했고, 그건 앙금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교동계가 천정배 의원이나 박수선 의원과 쉽게 그 뜻을 함께 하기는 또 힘들 겁니다. 예. 방금 이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제 동교동계가 지금 호남을 또 대표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천정배 의원의 뉴 DJ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DJ냐? DJ와 함께 있는 사진을 내길 정도로 아직도 DJ 타령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표나 천정배 의원이나 뭐 동교동계나 할 것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국정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박성훈 논수령. 네.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문재인 네. 대표 내일 광주로 간다고 하는데, 네. 궁금한 거는 네. 성난이 광주 민심을 어떻게 네. 달랠지, 그리고 네. 무슨 카드를 갖고 가서, 네. 자, 이게 있습니다. 앞으로 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할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내일 가서 이제 이른바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다. 나는 정말 이 광주 정신, 이것에 대한 또 광주에 대한 호남에 대한 애정의 변함이 없다라면서 뼈를 깎는 변화를 하겠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지난 선거 과정에서 7번이나 내려갔던 광주입니다. 근데도 철저하게 외면한 광주입니다. 그런 광주가 지금 문 대표가 아무런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 내려가서 또 뼈를 깎는다고 해봐야 더 깎을 표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아마 욕만 먹기 십상인데 지금 내려가서 반나절 가서 휙 가서 진정시키려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스스로의 어떠한 이게 왜 졌는가?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가? 단순히 호남에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말 좋아하는 끝장 토론, 열린당 시절부터 좋아하던 끝장 토론을 몇 방 며칠을 세워서라도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변화를 할 것인가를 도모하는 이것이 현재 해야 될 책임 있는 일이지 내려가서 휙 한번 휘젓고 오는 거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 같으면 아마 그래도 됩니다. 가서 한번 휙 옛날 이수인 의원 보선 영남 사람 공천했다고 영광 한 평이 뒤집어졌을 때 그때 김대중 총재가 한번 내려가서 휙 돌면서 바람을 잠재웠지만 지금 문재인 씨는 김대중 총재가 아닙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표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좀 당내에서도 그렇고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가 어떤 문재인 대표의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어떤 전략적인 문제라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들과 일단 먼저 논의를 하고 이 방문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제 내일 방문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이 일방적인 통보만 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또 즉흥적으로 가서 뭔가 또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온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민심이 악화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보다는 오히려 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좀 더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호남 민심이 왜 이렇게 성이 낮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호남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뭔가 좀 고민도 하고 그러고 가지 않을까. 지금 아무 고민 없이 가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아마 본인도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광주의 지지를 받고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DJ와의 그 개인적인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 DJ가 대통령 시절에 찾아가서 나도 큰 꿈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하는 말을 직접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는 DJ와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사실. 뭐 어떤 식의 인연도 없습니다. 아마 그 대면 또 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를 두고 어떻게 야당의 적자다.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는 과거 민주당의 뿌리는 호남에다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대표가 사실 굴론돌이란 말입니다. 이 통합과 혁신 자체가 굴론돌이거든요. 친노계가. 이 패족으로 몰렸던 분들이 굴러와서 지금 당권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호남계를 배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불불 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내일 과연 가서 반나절 거기 가서 내가 앞으로 호남을 위해서 분불쇄신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난 호남 민심을 과연 달릴 길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이 천정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뉴 DJ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짧은 기간 안에 효과는 있지만은 길게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천 의원을 비롯한 새로운 그 호남 세력을 꿈꾸는 분들도 사실 이게 정책과 이념 이것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물과 기름이 다른 것 같으면 우리 물은 따로 묻히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꼭 이 호남 중심 혹은 DJ를 아직도 내걸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보면 이거는 패배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 의원, 오늘 박범계 의원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사실 박범계 의원이 친노계로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치는 분명 다른 영역이다. 이제 법과 다른 영역이다. 그것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정치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 함께하고 싶지 않은 세력과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얘기를 했네요. 문재인 대표는 즉시 천정배 의원과 만나야 합니다. 위기의식이 친노 내부에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표 측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가지는 불만이 뭐냐면 여전히 예전에 어떤 그 참모형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법조인적인 스타일, 아직 정치인의 그런 스타일을 아직까지 몸에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정배 의원이 탈당할 때만 해도 전정배 스스로 밝혔듯이 자기가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처음 만났을 때,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설득을 하고 뭔가 뭐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경선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정배 의원이 거기서 더 그 분노를 느끼고 바로 이제 그 어떤 사퇴를 했다는 거고. 정동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머지 당의 중진들이 거의 선거운동에 동원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 가서 설득해서 데려오지 않고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뭔가 혼자만이 하는 뚜벅이 유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스타일.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측근들과 또 친노계마저도 상당히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좀 더 친화력과 공감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남과 함께 정치라는 게 핵심은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 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뭘 불만 느끼는지를 내가 공감해주면 되는 건데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박성훈 논설위원, 결국에는 이 문재인 대표가 갖는 상징성 그리고 대선 후보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인간적으로 또 진솔하고 솔직한 면모 그게 매력으로 또 정치인으로서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강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 내에서도 어쨌든 지금 친노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이런 건 분명한 흐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내에서도 지금 그 과연 문 대표가 누구와 상회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 뭐 과거 박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전국 때도 그렇고 또 각종 인사 참사 때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심지어 친박 의원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아마 친노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선거 전 또 선거 직후에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누구와 상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심지어 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몇몇 그 친노 의원들도 뭐 하면 김현미 비서실장한테 물어봐라. 쉽게 해서 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만큼 그 활발한 그 어떤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지 잘 모를 소수의 혹은 독단적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더로서 야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굉장히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또
얘기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된다. 또 친노의 어떤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문재인 대표가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